인천 6차 산업 농업 경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분야 현장 코칭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 박강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역량 강화 교육을 맞이해서 2회차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이제 실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경영인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 촉진, 그 다음에 이제 이비즈니스라는 개념 하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것들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2021년도를 이제 준비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비즈니스 마케팅 분야에서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목적을 두고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안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즈니스 통합 마케팅 환경 구축과 SNS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이제 전체적인 진행을 하게 되는 저는 현재 이제 SNS 마케팅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100여 군데 이상 현장 컨설팅과 코칭을 통해서 많은 사장님들과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전개하는 방법들, 기법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경영인 사장님들이, 실무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이제 현장 코칭을 진행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번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매출을 세우게 됩니다. 매출을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매출이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이후에는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게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죠. SNS 채널에서의 마케팅이 대중화가 되면서 보다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 쪽에서 모바일 쪽에서 매출이 증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IT 기업부터 패션, 뷰티, 농업, 수산업,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현장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오프라인 기반으로 매출을 증진하던 기업들이 약 2,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마케팅을 전개했을 때, 즉 환경 구축부터 실질적인 마케팅을 전개했을 때 매출이 약 70% 정도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2020년도에 매출이 내년도 2021년도에는 온라인 쪽에서 좀 더 촉진이 되는 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이 되는 이런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자, SNS를 활용한 이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오프라인 유통을 통해서 면대면 영업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로 통해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SNS라는 건 단 예이지만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또는 이제 검색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고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잠재 고객 풀을 발굴하고 그 잠재 고객 풀에서 우리가 신규 고객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가장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경 구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채널이나 스마트폰 앱이나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이런 채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이렇게 익숙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경영인 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잠재 고객을 발굴해서 그들이 신규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떤 어드밴티지가 가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전개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전개될 수 있는 이벤트나 프로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고객들을 구매로 연결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과 경험과 제가 이제 진행했던 교육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을 촉진시키는 부분, 판매를 촉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현업에서 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한번 진행하는 거에 목적을 갖고 집중해서 한번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서 주요 부분들은 직접 한번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실습하는 과정에 대한 방법론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은 기업에서 경영분이 또는 직원 담당자와 같이 앉아서 토론하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체 기업의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진행하는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매출을 끌어올리는 디지털 마케팅 환경 구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이 만들어지죠.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온라인이 만들어진다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마케팅만을 집중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믹스가 되는 것을 옴니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오프라인 기반으로 지금까지 매출을 안정적으로 끌고 왔다면 그 누구보다 한 1, 2년, 길게 보면 2, 3년 정도의 환경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인 마케팅을 진행해서 오프라인상에서 매출을 끌어올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할 것들은 우리가 온라인 검색, 스마트폰에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요. 등하교 할 때도 그렇고요. 잠자기 전에도 우리는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봤을 때는 불특정 다수의 잠재 고객들의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업 경영체입니다. 우리의 농산물, 우리의 농산 가공식품들을 찾고자 하는 그분들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 보기에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이 예를 들면 고구마다, 예를 들면 과일이다, 또는 축산이다, 이와 같은 특정 카테고리에 존재한다면 그 카테고리와 관련된 고객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그들만이 쓰는 잠재 키워드를 찾아서 그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가는 것이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객관적으로 고객들이 찾는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쉽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네이버에서 이제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우리 경영인 분들에게 또는 이제 현장의 담당자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키워드를 추출하다 보면 수천 개가 나타납니다. 수천 개가. 그 수천 개 중에서 300개만을 압축하시기를 반드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과정 이유는 300개를 압축하는 과정 속에서 내 이제 정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어떤 특성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개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때 반드시 고객 특성은 10가지로 또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지금 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축산이고 과일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뭐 인천 광화 지역이니까 인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재 고객이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스마트폰이나 지금 PC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볼 텐데요. 그 영상 너머에 저는 노트북 너머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과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과일 사과를 한다고 할 거고요. 어떤 분은 인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떤 분은 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과일을 하는데 노트북 저편에 과일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과일을 찾으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검색을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제 샵, 제 브랜드죠. 제 상표,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쇼핑몰, 공식 블로그, 공식 SNS 채널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고요. 자, 그러면 저와 우리 사장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명확하죠. 그들이 과일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이 인삼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이 쑥을 찾고 있을 때, 그 어떤 거를 찾고 있을 때 그들이 찾는 그 고객들의 키워드를 제가 적용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쇼핑몰, 블로그, SNS 채널에서 글을 쓴다고 하죠. 포스팅을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포스팅을 할 때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께서는 오프라인상에서 많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품도 있고요. 서비스로 하면 매장도 가지고 있고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물 현장에서 재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마케팅을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점점점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키워드 노출과 고객 특성을 정리하는 걸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교육자에서는 SNS를 활용한 잠재 고객을, 앞에서 이제 소수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나왔는데, SNS 채널을 활용한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그들과의 접점에서 그들이 과연 내 신규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할 때는 신규 고객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벤트나 판촉을 전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월 단위 또는 주 단위 어떤 프로모션을 전개하기 위한 이벤트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우리 콘텐츠를 그들이 좋아하는 관심거리의 콘텐츠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이 넘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 사물인터넷 정말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모든 기술을 초점으로 맞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연결성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요, 제가 농협 경영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협 경영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담당 마케팅 담당자라고 생각했을 때, 무수히 많은 고객들이 내 제품을 내가 운영하는 매장과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찾고자 지금 검색을 한다는 걸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영상을 찍고 나서도 여러분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네이버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치면 제 영상이 나오고요. 네이버에 치면 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연결성이라는 건 저와 우리 영상을 보는 이제 사장님들, 경영진 분들과도 지금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언제든지 다시 붙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영하는 경영처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유통 중심으로 판매 마케팅을 많이 해왔다면,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소비자군, 잠재 고객군들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 마케팅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전개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 될 거고요. 모든 사람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는 아주 익숙하죠. 우리 일반적인 고객들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 주체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비결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SNS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하고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접점이 바로 SNS가 될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이 해외 수출을 위해서 해외 마케팅을 하겠다. 그럼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큐텐, 소피, 라자다 등 많은 채널이 있죠. 이 자체는 판매 채널이지만 판매 채널만큼 중요한 게 홍보 채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서 마케팅을 할 때는 국내에도 많은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지몰이든 폐쇄망들이 많죠. 자, 이런 곳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만큼 중요한 게 홍보 채널에서 우리 제품의 홍보와 브랜드와 PR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SNS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 개념은 초연결성이라는 키워드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고객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제 환경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우리 사장님들의 기업체 상호를 검색을 하죠. 또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업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력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상표가 있겠죠. 그죠? 자, 그 상표를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검색 결과물에 많은 내용들이 뜰 겁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뜰 때 첫 번째 뜨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 우리가 네이버라면 또 모바일 홈페이지가 뜰 수 있겠죠. 자체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쇼핑몰 뜰 수 있고요.
그 안에도 많은 이제 그 뭐 사진들, 영상들, 블로그, 포스트 많은 것들이 뜹니다. 이 모든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접점입니다. 이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이 바로 환경 구축한다는 거로 개념을 정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마케팅을 이루기 위한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설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이 오프라인 기반으로 전개해야 되는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만약에 콘텐츠를 만들 때 하다못해 쉽게 얘기하면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블로그에 글을 놨을 때 여러분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로 글을 쓰지? 어떤 소재거리를 내가 찾지? 어떤 사진을 쓰지? 자, 이 막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키워드 300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300개의 의미는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다루겠지만 수천 개의 키워드 중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잠재 고객들이 쓸만한 키워드가 연관 키워드가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압축을 통해서 실제로 저는 그와 같은 경우를 많이 합니다. 현장 컨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하고요. 우리 기업체 사장님들을 위해서도 저는 현장 컨설팅 할 때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수천 개의 키워드 중에 300개의 키워드를 압축하는데 최소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두세 잔을 비워야 돼요. 왜? 그 정도로 몰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300개의 키워드가 압축이 되면 그때부터는 300개의 키워드는 블로그를 예를 들면 블로그에 3개월 동안 글 쓸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300개의 키워드 하나하나가 블로그에 글 쓰는 주제와 소재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글을 써나가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이제 처음 만든 블로그라고 해도 3개월이 지나서 정말 포스팅을 이렇게 꾸준히 했다면 최소한 300명에서 500명 전후는 방문자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거의 정석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이템을 블로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전개를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인지도가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댓글들이 달릴 거고요. 전화가 올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가 농업 지금 강의이기 때문에 농산물과 관련된 농산품 가공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드리기에는 좀 공개적인 영상이 부담스럽지만 그 어떤 아이템들 간에 실제로 예를 들면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농산물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와 같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역전이 된 오프라인에서 매출 나던 것이 온라인 매출이 3대 7 정도로 실제 7, 80%가 온라인에서 매출이 나는 구조로 바뀐 사례는 제가 실제로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업체를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했지만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어느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식당은 7평밖에 안 돼요. 7평짜리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합니다. 메뉴는 우리 한식 쪽이에요. 한식 쪽 메뉴인데 그 메뉴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업력이 한 4, 5년 됩니다. 그런데 2년쯤 전인가요? 그분 사장님이 남들은 전부 다 온라인상에서 매출을 일으킨다는데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한다는데 SNS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발굴해서 매출이 올랐다는데 나는 왜 매일같이 7평짜리 식당에서 그것도 지하 2층입니다. 지하 1층이 되겠죠. 지하 1층 식당에서 오는 손님들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깨우친 게 이걸 온라인으로 만드는 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 한식 메뉴를 전부 다 상표를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패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블로그를 운영했고요. 그리고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했고요. 그리고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매출의 70%가 다 온라인입니다. 최근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코로나에 매출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그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전부 다 매출이 택배로 발송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국으로 다 배송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2시에 갔다가 한 4시쯤 이제 미팅을 하고 현장 코칭을 나올 때 보면 실제로는 택배가 아이스박스 음식이니까 다 포장이 돼가지고 한 20, 30개가 항상 쌓여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약 2년 정도, 2년 전쯤 돼 그 화두에 이제 꽂혔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능숙하게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화면에 보시면 잠재 고객의 유입 경로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현재 오프라인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오프라인을 하면서 나는 지금은 스마트폰도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SNS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매출이 일으키는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의 쇼핑 채널,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SNS 채널이 있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모든 채널들이 쇼핑이라는 키워드로 오프라인 상에서도 쇼핑이 가능하고요. 판매가 영업이 가능하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가능하고요. SNS 채널에서도 고객이 내 글을 보고 페이스북에 내 글을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내 사진을 보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쇼핑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활용한다면 오프라인 1단계 환경 구축, 그 다음에 2단계는 정말 매출을 어느 장소에 어느 채널에서도 어느 접점에서도 매출을 연결될 수 있는 이렇게 다각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매를 판매를 촉진시키는 개념이 될 거고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경영체 담당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로 고객을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개를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상에서 이제 보시면 조금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SNS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비즈니스라는 개념상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2010년도까지는 2011년도부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들어온 게 2010년, 1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2011년도에 막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트위터에서부터 페이스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케팅을 이 비즈니스 전향한 사람들이 지금 다 포지셔닝이 됐어요. 포지셔닝이 됐다는 건 그 카테고리, 산업 카테고리 그 업종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업력이 10년, 15년이 되는데 업력이 3년, 5년밖에 안 되는 신진 세력들이 지금 먼저 신진 이제 사업자분들이 전개를 해가지고 내가 10년, 15년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놀랍죠.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매출을 늘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을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은 모두 다 인터넷상에서의 매출, 인터넷상에서의 홍보 마케팅, 즉 이 비즈니스상의 디지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마케팅 담당자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장부터는 마케팅 환경 구축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